U24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물리치고 아시안게임 4강에 진출했습니다. U24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홈팀 중국과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18분에 터진 홍현석의 그림 같은 프리킥 선제골과 전반 35분에 터진 송민규의 골로 중국을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또 한국 선수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당초 우려했던 중국의 거친 플레이는 시도의 기회조차 별로 없었죠. 이로써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무난하게 4강에 진출하게 되었네요. 한편 한국 대표팀의 승리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실력차로 경기를 지배. 아시안게임 개최국 중국을 2대0으로 격파. 한국 보도 깔끔하게 경기를 통과. U24 축구 한국 대표팀은 10월 1일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개최국 중국과 대전에 2대0으로 승리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이 압도적인 실력차로 경기를 지배라며 완승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개최국 중국을 경기 전부터 경계했던 한국. 게임은 한국의 우세로 진행. 전반 18분에 미드필더 홍현석에 직접 프리킥으로 선제했고 35분에는 미드필더 송민규가 추가골을 뽑아내며 2대0으로 중국을 물리쳤다. 한국 언론 포폴리스타는 홈 어드밴티지도 어느 정도 실력차가 적을 때 가능하다. 초반부터 한국이 압도적인 실력차로 경기를 지배라며 무국이 보여준 강함을 보도했다. 중국도 16강에서는 거친 플레이에 따른 감정 싸움이 있었다. 우려에 비해 러프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경기였다. 한국의 두 골은 각각 중국의 불필요한 파울과 실수가 원인이다. 이 기사는 경기 전의 우려에 비하면 깔끔하게 경기를 통과했다 라며 경계했던 중국의 거친 플레이는 잠잠, 한국이 실력차로 압도했다 라고 모국을 칭찬했다. 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10월 3일 우즈베키스탄 대표와 대전할 예정. 이기고 올라가면 결승 무대에서 일본과 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기사가 새벽에 올라왔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네요. 결승은 한국 대 일본이겠지. 팀의 절반이 대학생인 급조팀으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하지만 오늘 북한전을 보면 사토 케인과 니시카와의 허물기로 만들어낸 결정적인 찬스를 결정할 수 있다면 승기는 있을지도. 지금 당장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사토 케인은 A대표팀에서도 보고 싶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체력이 있고 기술도 이 팀에서는 돋보였다. 올림픽 본선에서도 보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브레멘에서 주전이 되어 A대표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즈베키스탄이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이랑배를 보면 알겠지만 축구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는 것도 드물지 않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순위표대로는 좀처럼 되지 않아. 이란이 홍콩에 졌다 라는 놀랄만한 얘기도 있고 일본도 결승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아. 오늘 북한전도 겨우 이겼다. 일본도 원래대로라면 쿠보나 랑스에 나카무라가 있는 세대니까요. 이번 팀은 전력적으로 상당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우승해주면 최고일 텐데요. 이 대회에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가장 위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회에 대한 정신적인 중압감입니다. 일본은 절반이 대학생인 U22 이하의 테스트 팀이고 반면 한국은 24세 이하로 진심으로 우승을 노리며 우승하면 징병이 면제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편안한 입장으로 도전자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한일전에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기대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모두 J리그 입단이 내정된 선수라고. 지난 대회는 츠쿠바 대학의 미토마, 호세이 대학의 우에다가 있었고 내정된 선수라도 아직 아리라는 것은 변함없어. 일단 우즈베키스탄 응원합니다. 이강인 외에는 이름조차 몰라. 종합력에서 한국은 일본에 무엇을 능가하는 걸까? 일단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댓글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이 대회에 한해서 진심도 차이로 한국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 이 대회는 U24 대회. 반면 일본은 뒤에 또 다른 중요한 대회가 있어서 주전은 그쪽으로 엔트리했고 이 대회는 올림픽 멤버 벤치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2군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일본은 추가적인 셀프 제한으로 U22, 과반수는 U21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이기 때문에 선수 생명을 걸고 우승하러 와 있다.
이강인을 포함 소집 거부가 가능한데도 소속팀들은 병역 개폐로 선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멤버를 내보냈고, 당연히 U24 대회니까 24세에 가까운 선수로 싸움을 걸고 있다. 나이도 어리고 소속팀이 소집 거부하지 않는 벤치 멤버인 2군의 일본 대 병역 면제와 인생이 걸린 풀전력 한국의 경기라고. 여기서 일본이 이기면 한국 선수는 피를 토할 수준. 왜 한국이 위인 거냐? 이 녀석도 네임밸류만으로 위라고 말하는 한국인 같네. 이전의 대학생 경기도 일본이 이겼고, 올림픽 대표의 B팀으로 도전하고 있고, 경기 내용을 봐도 U24 한국 대표 풀 멤버보다 U22 일본 대표 B팀 쪽이 아래. 하지만 그래서 뭐? 라는 얘기. 럭비와 다르게 축구는 자이언트 킬링이 일어나기 쉬운 스포츠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일본을 응원할 뿐. 일본 선수들도 지면 군대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죽도록 미친듯이 이기려고 하겠지. 물론 결과가 중요하고 일본 대표팀이 우승하길 바라지만 어쨌든 미래가 있는 일본 선수들이 무사히 부상 없이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라면 더 다친다. 한국 언론이 스스로 보도했었듯이 쿵푸 축구 대 태권도 축구의 이종 격투기 시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가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정도입니다. 애초에 축구에서 한국과 중국은 뒤집을 수 없을 정도의 실력 차이가 있고, 이건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과 한국은 지난 대회 한국과의 결승을 연장전까지 싸웠던 것은 대학생 세대 선수들의 퀄리티가 높고 수비 집중력이 어느 정도 높았기 때문. 이번에 일본은 최종 라인과 사이드백 모두 피지컬, 집중력, 기술 등 모든 퀄리티가 너무 낮아. 오이와도 공격에 관한 전술은 전무하며 있다고 해도 빼앗은 볼을 종으로 빠르게 정도의 인식이겠지. 오이와는 결국 가시마에서 제대로 된 전술을 제시하지 못해서 시원하게 제안당한 대리감독. 수비에서부터 공격에 라며 모리아스의 재탕 같은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지만 볼을 빼앗을 곳도 확실하지 않고, 또한 빼앗은 후의 연결도 어설퍼서 선수 간의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아. 분명히 말하는데 아시안게임 멤버는 좌측 윙어 사토군 외에는 전원 앞으로 기대가 별로 안 돼. 뭔가 동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잘난 척하는 의견. 동일선상에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일본의 경우 이기고 지는 것보다 경험만 쌓아도 충분한 멤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수비 라인은 심했다. 병역 면제가 걸려서 베스트 멤버를 갖추고 신기하게 아시안게임의 위상이 높은 한국과 올림픽 세대의 세컨드 팀인 일본. 일반적이라면 실력차는 확인하니 한국이 지는 일은 없어야겠지. 매번 그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서 지면 축구 인생이 쓰러져 버리니까 멘탈이 힘들 것 같네요. 홈 어드밴티지 따위는 병역 면제를 걸고 싸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네요. 다음 우즈벡전 후에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우즈베키스탄은 꽤 할 것 같은데.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결승전 상대가 됐구나. 뭐 일본으로서는 이만큼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목표는 달성한 것 같으니까. 이 선수들의 최대 목표는 파리올림픽이고, 만약 한국을 이기면 예선은커녕 올림픽 본선에도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이기면 난리가 나겠지만 카테고리가 아래인 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일본이 이기는 일이 생긴다면 한국은 생각만 해도 무서워진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승전일지도 몰라. 거의 한국이 압도하고 있었다. 중국은 골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유일한 기회는 전반전 헤딩이 골대를 직격했던 장면뿐.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경기 전에 그렇게 축구 외의 것이 화제가 되었으니 역시 양팀 선수 모두 반대로 신경 써서 깔끔한 경기를 했겠죠. 아무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반대로 북한 선수가 또 저질러 버리긴 했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북한전에서 보였던 북한 선수들의 와일드한 모습이 큰 화제입니다. 특히 북한 선수가 일본 스텝을 때리며 물을 삥 뜯는 장면은 일본인들을 부들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차로 경기를 지배했는데 두 골밖에 못 넣은 건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눈치를 살펴서 안 넣으려고 한 건가? 의외로 깔끔하게 끝난 것도 실망이다. 중국도 이럴 때 특유의 쿵푸 축구를 선보였어야지. 일본과 북한의 경기가 너무 심해서 쿵푸든 태권도든 아무래도 상관없었어. 중국도 북한도 지면 안 되는 상대에게 졌으니 위대한 지도자는 분노하겠죠. 뭐 북한에 비하면 중국 선수 쪽이 편하겠지만 뭐 실력대로겠지. 솔직히 지금의 한국 멤버들은 대회에 나가 있는 일본 팀보다 한 수 위겠지. 경기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본은 다음 홍콩전에서 제대로 로테이션 할 수 있으니까 결승전에서 찬스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놀랍지 않아 홍콩이 이란을 이긴 게 정말 놀랍지. 일본은 이란보다 더 편해졌다. 말하기는 싫지만 행운.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의 결승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탈락하기를 바라는 일본인들의 저주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번 일본 대표팀이 마치 대학생 팀인 것처럼 말하는데 일본 대표팀 멤버 22명 중에 대학생 선수는 7명 뿐입니다. 이 대학생 선수들도 대부분 제1리그에 내종된 선수들이죠. 여기에 해외파 선수도 2명이나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듯이 대충 꾸려서 나온 급조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연막을 피우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죠. 나중에 정신 승리를 위해 미리 빌드업을 착실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일본이 빌드업은 잘하네요. 물론 한국 대표팀이 연령대도 더 높고 전력도 충실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말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거짓된 부분은 참 불편하네요. 한편 우리 대표팀은 오는 4일 저녁 우즈벡과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무사히 이겨서 일본과 꼭 만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